네 남매 피터와 수잔과 에드먼드와 루시가 옷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제부터 시작.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7장 비버와 지낸 하루. 두 사내 아이가 뒤에서 소근거리고 있는 사이에 여자아이 둘이 갑자기 어머 하고 소리를 지르며 멈춰섰다. 루시가 큰 소리로 외쳤다. 울새야, 울새가 날아가 버렸어. 새는 정말로 시야에서 사라지고 없었다. 그럼 이제 어떡하지? 에드먼드는 이렇게 말하면서 피터에게 내가 뭘 했어 하는 듯한 눈길을 보냈다. 수잔이 말했다. 쉿, 저걸 봐. 피터가 물었다. 뭘? 저기 왼쪽 나무들 사이에 뭔가 움직여. 아이들은 너나 없이 뚫어져라 그쪽을 바라보았다. 다들 마음이 불안했다. 그때 수잔이 말했다. 다시 나타났어. 피터가 말했다. 이번엔 나도 봤어. 아직도 저기 있다. 금방 큰 나무 뒤로 사라졌어. 루시는 애써 초조한 마음을 감추며 물었다. 저게 뭘까? 피터가 말했다. 저게 뭐든 우리를 피하고 있는 건 확실해. 눈에 띄고 싶지 않나 봐. 수잔이 말했다. 이젠 집에 가자. 그리고 그 순간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다들 좀 전에 에드먼드가 피터에게 속삭인 것과 똑같은 사실을 깨달았다. 아이들은 길을 잃은 것이었다. 루시가 말했다. 저게 뭐야? 수잔이 대답했다. 동물 같은데? 봐, 저것 봐. 빨리 저기 있어. 이번에는 모두가 그것을 보았다. 수염이 난 털복숭이 얼굴을 나무 뒤에서 쏙 내밀고 아이들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순식간에 뒤로 숨거나 하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할 때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는 것처럼 앞발을 입으로 가져갔다. 그러고 나서 그 동물은 다시 사라졌다. 아이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서 있었다. 잠시 후 그 낯선 동물은 행여 누가 볼세라 주위를 재빨리 둘러보며 나무 뒤에서 나오더니 쉿 하고 말했다. 그러고는 나무가 좀 더 빽빽이 들어찬 곳에 있는 자기한테 오라고 신호를 보낸 뒤 곧 다시 사라졌다. 피터가 말했다. 이제 뭔지 알겠다. 비버야. 꼬리를 봤어. 수잔이 말했다. 우리 보고 자기한테 오라고 하잖아. 소리내지 말라고 주의를 주면서. 나도 알아. 문제는 가느냐 마느냐지. 루시, 네 생각은 어때? 착한 비버 같은데? 그러자 에드먼드가 끼어들었다.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 수잔이 말했다. 한번 부딪혀 볼까? 그냥 여기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잖아. 난 뭘 좀 먹고 싶어. 그 순간 비버가 나무 뒤에서 다시 고개를 내밀고는 따라오라는 신호를 열심히 보냈다. 피터가 말했다. 가자. 한번 가보지 뭐. 서로 바짝부터 만일 저 비버가 적으로 돌변하면 한판 붙어야 하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아직도 에드먼드 그거 먹고 정신이 이상한 상태나요? 약간 그런 것 같아.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잖아 혼자서. 그래서 아이들은 서로 바짝 붙은 채 그 나무 쪽으로 걸어갔고 아니나 다를까 나무 뒤에서 비버를 만났다. 비버는 주춤거리며 목이 콱 잠긴 듯한 쉰 소리로 말했다. 좀 더 안으로, 좀 더 안으로 들어오세요. 바로 이 안으로요. 바깥은 위험해요. 비버는 나무 네 그루가 몹시 바투자라서 가지가 서로 얽혀 있는 컴컴한 곳으로 아이들을 이끌었다. 그곳에는 눈이 쌓여 있지 않아서 아이들은 발밑으로 갈색 흙과 솔잎을 볼 수 있었다. 그제야 비버는 아이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 당신들은 아담의 아들과 이브의 딸인가요? 피터가 대답했다. 예, 맞아요. 하지만 우리 말고도 많아요. 쉿,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여기도 안전하진 않아요. 도대체 누구를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죠? 여긴 우리밖에 없잖아요. 나무들이 있지요. 나무들은 언제나 듣고 있답니다. 대부분 우리 편이지만 우리를 배신하고 그 여자한테 일러바치는 나무도 있어요. 누굴 말하는지 알죠? 그러고 나서 비버는 몇 차례 끄덕여 보였다. 에드먼드가 말했다. 자꾸 편한데
당신이 우리 편이란 걸 어떻게 믿죠? 그때 피터가 옆에서 덧붙였다. 비버씨, 무례하게 굴려는 건 아니에요. 우린 여기가 처음이라서요. 네, 옳은 말이에요. 자, 여기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서 비버는 아이들 쪽으로 작고 하얀 것을 쳐들었다. 아이들이 놀라서 그걸 바라보았다. 그때 루시가 갑자기 소리쳤다. 내 손수건이야. 내가 툼누스 씨한테 준 거야. 그래요. 가엾은 그 친구는 잡히기 전에 낌새를 눈치채고 이걸 나한테 건네줬어요.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여기서 꼭 당신을 만나라더군요. 또 당신을 데리고. 여기서부터 비보는 목소리를 점점 낮추더니 한두 번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러고는 자기한테 바짝 다가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아이들이 곧 비버의 수염이 얼굴에 다 간지러울 만큼 가까이 다가가자 비버는 나지막히 속삭였다. 아슬라님이 오신다는 말이 떠돌고 있어요. 어쩌면 벌써 도착했을지도 몰라요. 그때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아이들은 여러분보다 더 아슬란이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비버가 얘기를 끝내자마자 다들 아주 색다른 느낌에 사로잡혔다. 어쩌면 여러분도 가끔씩 꿈속에서 누군가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뭔가 원대한 뜻이 담겨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때로는 그것이 꿈 전체를 악몽으로 변하게 하는 무시무시한 뜻일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 아름다워서 도저히 말로 옮겨놓을 수 없는 사랑스러운 뜻일 수 있다. 너무도 아름다운 나머지 평생토록 기억하고 다시 한번 꿔보고 싶은 그런 꿈 말이다. 지금이 바로 그랬다. 아슬란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아이들은 저마다 가슴속에서 뭔가 꿈틀꿈틀 솟는 것을 느꼈다. 에드먼드는 까닭 모를 공포를 느꼈고 피터는 갑자기 솟구치는 용기와 모험심을 느꼈다. 수자는 뭔가 달콤한 향기나 감미로운 선율이 자기 곁으로 확 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루시는 아침에 일어나 그날이 방학 첫날이라거나 여름 시작되는 날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느끼는 그런 기분에 휩싸였다. 루시가 말했다. 그런데 툼누스 씨는 어떻게 된 거죠? 어디 있어요? 비버가 말했다. 쉿, 여기서는 안 돼요. 마음 놓고 얘기하면서 식사도 할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을 모실게요. 에드먼드만 빼고 이제 아무도 비버를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식사라는 말을 듣고는 모두들, 물론 에드먼드도 너무 반가웠다. 그래서 놀라우리만치 빠른 발걸음으로 앞서가는 새 친구를 따라 1시간이나 넘도록 빽빽한 숲길을 허겁지겁 쫓아갔다. 모두들 너무나 허기가 져 기진맥진해졌을 무렵 골짜기 아래로는 얼지만 않았다면 시원스레 흐르고 있을 꽤 커다란 강이 뻗어 있었다. 그들 바로 밑으로 강을 가로지르는 댐이 놓여 있었다. 아이들은 댐을 보자 문득 비버들이 댐을 만드는 습성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분명히 비버씨가 만든 댐일 거라고 생각했다. 비버씨의 얼굴은 쑥스러운 표정이 어려 있었는데 그건 정원을 손수 만든 사람 앞에서 그 정원을 보거나 직접 글을 쓴 사람 앞에서 그 글을 읽을 때 상대방의 얼굴에서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표정이었다. 그래서 수잔이 그저 예의상 어쩜 저렇게 멋진 댐이 있을까 하고 말하자 비버씨도 이번만큼은 쉿! 이라는 말 대신 별거 아니에요. 아직 다 된 것도 아닌데요 뭐 하고 정색을 했다. 댐 위쪽은 짙은 초록색의 평평한 빙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댐 아래쪽으로는 내려갈수록 더 꽝꽝 얼어 있었고 언 모양은 평평하지 않고 거품과 물결 모양 그대로 울퉁불퉁했다. 서리가 닥쳐오기 직전까지 물이 세차게 흘렀던 모양이다. 또 물이 댐 사이로 뿜어져 나오거나 흘러넘치는 곳은 반짝이는 고드름 벽을 이루고 있었다. 댐 옆이 온통 새하얀 설탕꽃과 화환과 꽃장식으로 덮여 있는 듯했다. 댐 꼭대기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벌집처럼 생긴 우스꽝스러운 작은 집이 있었고 그 지붕에 난 구멍에서는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여러분이 그 광경을 보았다면 당장 음식 생각이 나서
더욱 배가 고파졌을 것이다. 다른 아이들한테는 대체로 그런 것들이 눈에 띄었지만 에드먼드는 좀 다른 것으로 눈여겨보았다. 작은 골짜기에서 흘러내려온 강줄기가 그 큰 강 하류 지역으로 합류하고 있었다. 그 골짜기를 올려다보니 2개의 작은 언덕이 보였다. 에드먼드는 곧 하얀 마녀가 가로등에서 헤어지던 날 가르쳐 주었던 작은 언덕 2개란 걸 알 수 있었다. 불과 1.5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그 언덕 사이에 마녀의 집이 있을 게 틀림없었다. 에드먼드는 터키 젤리를 떠올리며 왕이 되는 상상도 했다. 그러면서 피터 형이 과연 그걸 좋아할까? 하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자 문득 소름 끼치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비버씨가 말했다. 다 왔어요.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내가 안내하죠.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댐 꼭대기는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넓은 편이었지만 얼음으로 덮여 있어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걷기 수월한 곳은 아니었다. 얼어붙은 저수지의 빙판은 평평했으나 강 하류도 이어지는 반대쪽은 가파른 낭떠러지였다. 그 길을 따라 아이들은 한 줄로 쭉 늘어서서 강 상류와 하류가 멀리까지 보이는 댐 한복판까지 걸어갔다. 마침내 아이들은 비버씨네 집 앞에 도착했다. 비버씨가 집안을 향해 소리쳤다. 여보, 우리가 왔어요. 그들을 찾았어요. 여기 아담의 아들과 이브의 딸들이 왔어요. 그러고는 모두들 안으로 들어갔다. 루시가 안으로 들어가자 맨 먼저 들은 소리는 드르륵거리는 소리였고 맨 처음 본 것은 착하게 생긴 나이든 암컷 비버였다. 비버 부인은 구석에 앉아 실을 입에 물고 재봉틀을 돌리느라 정신이 없었다. 드르륵거리는 소리는 바로 재봉틀에서 나는 소리였다. 아이들이 들어가자마자 비버 부인은 하던 일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인은 주름진 앞발을 내밀며 말했다. 드디어 오셨군요. 드디어. 세상에, 내가 살아서 이런 날을 보다니. 감자는 삶은 중이고 주전자물도 끓이고 있어요. 여보, 당신은 물고기 좀 잡아오세요. 그래, 그러지. 비버씨는 피터도 함께 꽁꽁 얼어붙은 저수지 한가운데로 갔다. 거기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그 구멍은 비버씨가 얼지 않게 날마다 손도끼로 뚫어놓은 것이었다. 비버씨는 조용히 구멍 가장자리에 앉아서 추위쯤은 아랑곳하지 않는 듯 그 안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앞발을 내리쳐 눈 깜짝할 사이에 아름다운 송어 한 마리를 획 낚아챘다. 몇 번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법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그동안 여자아이들은 비버 부인을 거들어 주전자에 물을 채우고 식탁을 차리고 빵을 자르고 접시들을 오븐에 넣어 데우고 집안 구석에 있는 술통에서 비버씨가 마실 맥주를 큰 잔에 따르고 프라이팬을 뜨겁게 달구었다. 루시는 툼누스 씨의 동굴과는 전혀 다르지만 비버들도 아늑한 집을 갖고 있구나 생각했다. 책이나 그림은 없었지만 침대 대신 꼭 선실처럼 벽 속에 마련해 놓은 잠자리가 있었다. 천장에는 양팔을 엮은 줄과 햄이 매달려 있고 벽에는 고무장화, 방수포, 손도끼, 큰 가위, 삽, 모종삽, 회 반죽을 나르는 도구들, 낚싯대, 어망, 자루 같은 것들이 비스듬히 놓여 있었다. 또 식탁 위에는 거칠지만 깨끗한 식탁보가 깔려 있었다. 프라이팬이 때마침 달구어져 지글지글 소리가 날 때 피터와 비버씨가 물고기를 들고 들어왔다. 물고기는 벌써 비버씨가 밖에서 칼로 배를 따 깨끗하게 손질을 끝낸 상태였다. 여러분은 막 잡은 생선을 튀길 때 얼마나 맛있는 냄새가 날지, 배고픈 아이들이 물고기가 다 튀겨지기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을지, 그리고 비버씨가 이제 다 돼갑니다 하고 말할 때까지 아이들이 얼마나 더 심하게 배가 고팠을지 상상이 갈 거다. 루시는 비버 부인을 모르겠어요. 에드먼드는 좋아하는지. 루시는 비버 부인을 도와 송어를 요리하여 내놓는 동안 슈자는 감자를 건져내어 물기를 싹 가시게 한 다음에 빈 냄비에 담아 레인지 옆에 두었다. 잠시 후 모두들 간이 의자에 비버신의 집에는 불가에 있는 비버 부인의 흔들 의자를 빼면 3발짜리 간이 의자밖에 없었다. 이 간이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먹을 준비를 했다. 아이들에게는
크림이 듬뿍 든 우유가 한 주전자가 있었고 비버 씨에게는 맥주가 있었다. 모두들 원하는 만큼 감자를 듬뿍 발라 먹을 수 있는 샛노란 버터 덩어리가 식탁 가운데에 놓여 있었다. 내 생각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은 모두 민물고기만큼 기막히게 맛있는 것은 없다며 생각을 했을 게다. 30분 전까지만 해도 살아있던 물고기를 프라이팬에서 튀겨낸 지 30초도 안 돼 생선을 다 먹어치웠으니까 비버 부인은 오븐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끈적끈적하고 큼직한 마멀레이드 롤빵을 꺼내 가지고 왔다. 그러고 나서 빵을 다 먹은 후 곧바로 차를 마실 수 있게 불 위에 주전자를 올려놓았다. 각자 찻잔을 들고 의자를 뒤로 밀어 벽에 기대놓고는 만족스럽게 큰 숨을 길게 내쉬었다. 비버 씨가 빈 맥주잔을 밀어내고 찻잔을 앞으로 당기면서 말했다. 자, 내 파이프에 불이 잘 붙을 때까지 좀 기다려줘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다시 눈이 내리고 있군요. 비버 씨는 창밖을 흘끗 내다보며 덧붙였다. 잘 됐어요. 눈이 오니까 아무도 우리를 찾지 못할 거예요. 설령 누가 당신들을 미행했다 하더라도 발자국을 찾을 수 없을 테니까요. 루시가 말했다. 그럼 이젠 툼누스 씨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주세요. 비버 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참 안 됐어요. 너무너무 딱하게 됐어요. 경찰이 끌고 간 건 확실합니다. 그걸 목격한 새한테 다 들었어요. 루시가 물었다. 그런데 어디로 끌려갔나요? 글쎄요. 북쪽으로 끌려가는 걸 본 게 마지막이었어요. 다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죠? 수잔이 말했다. 아니요, 우린 몰라요. 비버 씨는 몹시 슬픈 듯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건 마녀의 집으로 끌려간다는 뜻이에요. 루시가 숨을 죽이며 물었다. 비버 씨, 그분이 무슨 일을 당했을까요? 글쎄요. 정확히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거기 끌려갔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석상이 되죠. 들리는 말로는 하얀 마녀의 집 안뜰과 계단이 홀까지 석상들로 꽉 차 있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국민들을... 비버 씨는 잠시 멈추었다가 몸소리를 치며 말을 이었다. 돌로 만든 겁니다. 루시가 말했다. 하지만 비버 씨, 우린 그분을 구하기 위해 뭐든 해야 돼요.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게다가 이건 다 내 탓이란 말이에요. 그러자 비버 부인이 말했다. 아가씨가 어떻게든 그분을 구할 거라 믿어요. 하지만 그 여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그 집에 들어갔다간 절대 살아나올 수 없을 거예요. 피터가 말했다. 좋은 수가 없을까요? 가령 변장을 한다거나 그래, 행상으로 가장한다거나 아님 마녀가 나갈 때까지 죽치고 기다린다거나 뭐 그런 거요. 분명히 무슨 수가 있을 거예요. 비버씨, 그 파우누스는 위험을 무릅쓰고 제 누이를 구해주었어요. 우린 도저히 그분에게 닥친 일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요. 비버씨가 말했다. 아담의 아들 헛수고예요. 다 소용없어요. 더욱이 당신들이 한다면요. 하지만 지금 아슬란님께서 오고 계시니까. 그러자 아이들은 입을 모아 소리쳤다. 아 그래, 아슬란님 얘기 좀 해주세요. 마치 봄이 오는 조짐 같기도 하고 좋은 소식일 것만 같은 신기한 느낌이 다시금 아이들에게 밀려들었다. 수잔이 물었다. 아슬란님이 누구죠? 비버씨가 말했다. 아슬란님요? 아니, 여러분은 모르고 있었나요? 그분은 왕입니다. 온 숲의 왕이시죠. 하지만 여기에 자주 나타나시진 않아요. 지금도 우리 아버지 시대에도 오신 적이 없죠. 하지만 그분이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우리 귀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분은 나니아에 계십니다. 그분이라면 하얀 마녀도 금방 물리치실 겁니다. 툼누스 씨를 구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그분이십니다. 에드먼드가 말했다. 그 여자가 그분도 돌로 만들어버리면 어떡해요? 비버 씨는 집을 떠나갈 듯 웃어젖혔다. 맙소사! 아담의 아들, 그걸 말이라고 해요? 그분을 돌로 만든다고요? 그 여잔 기껏해야 꼿꼿이 서서 그분의 얼굴이나 똑바로 바라보는 정도겠죠. 아마 그것도 제대로 못하겠지만요.
그럼요. 어림없어요. 그분은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거예요. 예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슬란이 오실 때 악이 바로 잡히리라. 그의 우렁찬 포효에 슬픔이 사라지고 그가 이를 드러낼 때 겨울은 죽음을 맞이하며 그가 갈기를 흔들 때 봄은 다시 찾아오리라. 여러분도 그분을 보면 깨달을 겁니다. 그러자 수잔이 물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브의 딸. 여러분을 여기에 데려온 것도 다 그 때문인걸요. 제가 여러분을 그분과 만날 수 있는 곳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루시가 물었다. 저 그분은 인간인가요? 비버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슬란님이 인간이냐고요? 아니에요. 그분은 숲의 왕이시고 위대한 바다 황제의 아드님이십니다. 동물의 왕이 누구신지 모르세요? 아슬란님은 사자예요. 사자. 위대한 사자. 수잔이 말했다. 어머머, 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담 그분을 만나도 괜찮을까요? 사자를 만나는 건 좀 겁이 나서요. 비버 부인이 말했다. 당연히 그렇겠죠. 만일 아슬란님 앞에서 무릎을 덜덜덜 떨지 않을 수 있다면 아주 용감한 자이거나 바보 멍청이거나 둘 중 하나겠죠. 루시가 물었다. 그럼 안전하지 않단 소리예요? 비버씨가 말했다. 안전이라고요? 지금 제 아내가 한 말 못 들었나요? 누가 안전하다고 했죠? 당연히 안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좋은 분이세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분은 왕이신걸요. 피터가 말했다. 난 그분을 만나고 싶어요. 정작 만났을 때 겁에 질리더라도 말이죠. 비버씨는 찻잔과 받침이 덜그럭거릴 만큼 앞발로 세차게 탁자를 내리치면서 말했다. 맞아요. 아담의 아들. 그리고 반드시 만날 거예요. 여러분이 괜찮다면 내일 돌탁자 언덕에서 그분과 만날 수 있으리라는 전가를 받았어요. 루시가 물었다. 거기가 어디죠? 내가 안내하죠. 이 강 하류인데 여기서는 한참 걸어야 해요. 거기까지 데려다 줄게요. 루시가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불쌍한 툼누스 씨는 어쩌죠? 여러분이 그를 도울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아슬란님을 만나는 거예요. 일단 그분과 함께라면 우린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예시에 이런 구절이 있으니까 말이죠. 아담의 육신과 아담의 뼈가 케오페르벨 성의 왕좌에 앉을 때 악의 시대가 끝나리라. 이제 그분이 오시고 여러분도 왔으니 마녀 일당의 종말도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아슬라님께서 이리로 오시란 얘기를 들었죠.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한 만큼 오래전의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같은 인간은 처음입니다. 피터가 말했다. 비버씨, 바로 그 점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럼 마녀는 인간이 아니란 말인가요? 물론 마녀는 우리가 그렇게 믿어주길 바라죠. 또 그런 생각에서 자기가 여왕이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하지만 마녀는 이브의 딸이 아니에요. 마녀의 조상은 당신들의 손조 아담의 여기서 비버씨는 잠시 고개를 숙여 절을 했다. 당신들의 선조인 아담의 첫 부인 릴리스예요. 그 여자는 진, 아랍 신화에 나오는 악마, 진이지요. 그 진이 바로 마녀의 한쪽 조상이에요. 게다가 다른 한쪽으로는 거인의 핏줄을 타고났지요. 절대로 인간이 아닙니다. 마녀한테는 진짜 인간의 피라곤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비버 부인이 말했다. 여보, 그러니까 그 여자는 속속들이 나쁜 거죠?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인간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여기 지금 있는 분들을 언짢게 할 마음은 전혀 없지만요. 하지만 인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이 아닌 마녀를 두고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나는 착한 난쟁이들도 알고 있어요. 당신 말대로 나도 착한 난쟁이를 알아요. 하지만 극히 일부이고 그것도 인간하고 닮은 구석이 가장 적은 난쟁이들이라고요. 어쨌든 내 충고를 귀담아 듣는 게 좋아요.
장차 인간이 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아닌 것들, 또는 한때 인간이었으나 지금은 아닌 것들, 혹은 당연히 인간이어야 하는데 아닌 것들을 만난다면 그놈들한테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손도끼를 준비하고 있어야 해요. 하얀 마녀가 나니아에 인간이 있나 없나 항상 경계하는 것도 그 때문이에요. 마녀는 지난 몇 년 동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4명이 왔다는 사실을 알면 더욱 흉악하게 나올 겁니다. 피터가 물었다. 그게 무슨 상관이죠? 예언 때문이지요. 이 강 어귀의 해안에는 케어페러벨이라는 성이 있는데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갔다면 이 나라의 수도가 되었을 성이지요. 그 성에는 왕좌가 4개 있는데 먼 옛날부터 나니아에는 이런 말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답니다. 아담의 2 아들과 이브의 2 딸이 내 왕좌에 앉는 날 하얀 마녀의 통치가 끝나고 그 마녀의 목숨도 끝난다고 말이죠. 아까 오시는 길에 그처럼 조심해야 했던 것도 그 때문이에요. 만일 마녀가 여러분 4사람이 나니아에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의 목숨은 내 코털보다 더 하찮은 것이 되었을 거예요. 아이들은 비버씨의 말에 정신이 팔려서 한동안 다른 데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다. 비버씨의 마지막 말이 끝나고 잠시 침묵이 흐르는 사이에 느닷없이 루시가 소리쳤다. 에드몬드 오빠는 어디 갔지? 아 잠깐만 그 하얀 마녀 거기로 갔나 봐. 해주세요. 설마 걔 어떻게 가겠어? 에드먼드 오빠는 어디 있지? 한동안 섬뜩한 침묵이 흐른 뒤에 저마다 누가 마지막으로 에드먼드를 보았지? 안 보인 지 얼마나 됐어? 밖에 나갔나? 하고 물어보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다들 문 쪽으로 달려가 밖을 내려다보았다.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초록빛 저수지 빙판은 두꺼운 하얀 담요처럼 내려앉은 눈 밑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이제 댐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집에서는 양쪽 강기슭이 다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아이들은 밖으로 나가 방금 내린 부드러운 눈 속에 발목까지 푹푹 빠져가며 집 주위를 샅샅이 돌아다녔다. 아이들은 목이 쉬도록 외쳤다. 에드먼드! 에드먼드! 그러나 소리 없이 내리는 눈은 아이들이 외치는 소리를 덮어버리는 것 같았고 메아리마저 울리지 않았다. 마침내 모두를 체념하고 돌아오는 길에 수잔이 말했다. 이게 무슨 일이람? 괜히 왔나 봐. 피터가 말했다. 비버씨 이제 어떻게 하죠? 벌써 눈장화를 거의 다 신은 비버씨가 말했다. 어떡하냐고요? 어떡하냔 말이죠? 당장 떠나야 합니다.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피터가 말했다. 넷으로 나누어 찾는 게 낫겠어요. 각기 딴 쪽으로 흩어져서요. 에드먼드를 찾는 사람은 즉시 돌아와. 비버씨가 피터의 말을 잘랐다. 나누어 찾는다고요? 아담의 아들? 뭐 때문에요? 그야 물론 에드먼드를 찾기 위해서죠. 비버씨가 말했다. 찾아봐야 소용없습니다. 수잔이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에드먼드는 아직 멀리 못 갔을 거예요. 그 애를 꼭 찾아야 돼요. 찾을 필요가 없다니 도대체 무슨 뜻이죠? 어디로 갔는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모두들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해졌다. 내 말뜻을 모르겠어요? 에드먼드는 그 여자한테 간 거예요. 하얀 마녀한테요. 에드먼드는 우리 모두를 배신한 겁니다. 수잔이 소리쳤다. 오 세상에, 그럴 리가. 그 애가 그런 짓을 했을 리가 없어요. 비버씨는 새 아이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없다고요? 순간 아이들은 하고 싶었던 말이 입가에서 사라져버렸다. 갑자기 마음속에 에드먼드라면 그러고도 남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피터가 말했다. 하지만 에드먼드가 길을 알고 있을까요? 비버씨가 물었다. 전에 에드먼드는 이 나라에 온 적이 있죠? 혼자서 말입니다. 루시가 거의 속삭이듯이 말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자신이 뭘 했는지, 누굴 만났는지 얘기하던가요? 아니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럼
내 말을 잘 들으세요. 에드먼드는 벌써 하얀 마녀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편이 됐어요. 그래서 마녀가 사는 곳을 아는 거예요. 아까는 에드먼드가 여러분의 형제라서 말할 수 없었지만 에드먼드를 보자마자 첫눈에 배신자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마녀와 함께 지내면 마녀의 음식을 먹어본 사람의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나니아에 오래 살다 보면 그런 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 치들의 눈초리는 뭔가 달라요. 피터는 목이 꽉 맨 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우리가 가서 에드먼드를 찾아야 해요. 아무리 못된 아이라 해도 어쨌든 우리 형제니까요. 게다가 아직 어린애고요. 비버 부인이 말했다. 마녀의 집에 간다고요? 여러분이나 에드먼드나 목숨을 구하려면 마녀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걸 아직도 모르세요? 루시가 물었다. 무슨 말이죠? 이런, 마녀가 원하는 건 여러분 넷 다예요. 일단 여러분 넷이서 마녀의 집에 들어갔다 하면 그 순간 그 여자일은 이미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마 여러분도 입도 뻥긋 못한 채 새로운 4개의 석상으로 변해버리겠죠. 하지만 마녀는 자기 손에 단 한 명밖에 없는 한 에드먼드는 살려둘 겁니다. 미끼로 쓸 수 있으니까요. 나머지 3사람을 소나기에 넣을 미끼 말이에요. 루시가 슬프게 흐느꼈다.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건가요? 그러자 비버씨가 말했다. 오직 아슬라님만 할 수 있습니다. 어서 그분을 만나야 해요. 이제 그것만이 유일한 기회니까요. 비버 부인이 말했다. 에드먼드가 언제 자리를 떴는지가 중요해요. 마녀가 얼마나 알게 되느냐 하는 건 에드먼드가 우리 얘기를 어디까지 들었냐 하는 건데 달렸으니까요. 에드먼드가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아슬라님 얘기를 시작했던가요? 아니면 우리한테 썩 다행스러운 일이죠. 마녀는 아슬라님께서 나니아에 오신 것을 모를 테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리라는 것도 모를 테니까요. 마녀의 감시망에서 벗어나는 건 전적으로 여기에 달렸어요. 피터가 입을 열었다. 아슬라님 얘기를 할 때 그 애가 옆에 있었는지 기억이 잘. 순간 루시가 불쑥 끼어들었다. 맞아, 있었어. 기억 안 나? 에드먼드 오빠가 그 여자가 그분도 돌로 만들어버리면 어떡해요 하고 물었잖아. 피터가 말했다. 맙소사, 그랬어. 그 애가 그런 말을 했어. 비버씨가 말했다. 갈수록 태산이군요. 그럼 내가 아슬란님과 만날 장소가 돌탁자 언덕이라고 말했을 때도 에드먼드가 이 자리에 있었나요? 아무도 이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다. 비버씨가 말을 이어갔다. 만일 그랬다면 마녀는 즉시 썰매를 타고 내려와 우리가 돌탁자 언덕에 닿기도 전에 사로잡아 버릴 거예요. 결국 우리는 아슬란님과 만나지 못하게 되겠지요. 비버 부인이 말했다. 하지만 마녀는 그 일부터 먼저 하진 않을 거예요. 내가 아는 한 그래요. 에드먼드가 모두 여기에 모여 있다고 말하는 즉시 오늘 밤 우리를 잡으러 이리로 올 거예요. 만일 에드먼드가 30분 전에 여기를 떠났다면 마녀는 20분 후쯤 여기 도착할 겁니다. 비버씨가 말했다. 당신 말이 옳아요. 자, 당장 여기를 떠나야 합니다.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어요.